저는요, 개원을요, 제 얼굴에 해보려고 개원했어요. 주사 시술 같은 거는 제가 일단 좋아야지 저희 병원에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만 쓰니? 다 쓰지? 약간 그런 느낌. 배고플 때 상 다 차려서 주는 거예요. 요리 재료를 주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동안 큐레이터 소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 학회에서 좀 많은 발표들을 하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술들의 공통점이 좀 어떤 게 있나요? 오늘 제가 몸담고 있는 학회의 제일 큰 행사 날이에요. 대한비만미용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제가 참석을 했고요. 저는 오늘 강의가 5개가 있었어요. 근데 5개 중에 10 트리플, 10 서마, 셀리뉴 이렇게 기계 강의들이 있었고, 2개는 레스노베하고 힐로웨이브라고 요즘 또 굉장히 핫한 스킨 부스터들입니다. 그래서 부스터랑 레이저 리프팅 기계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플러스 아까 전에 이제 막 리투어도 많이 사용하신다고 케이스 막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3가지 시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장님이 좀 많이 해보신 만큼 좀 본인한테도 좀 이렇게 시술을 좀 해보시는 편인가요? 저는요, 개원을요, 제 얼굴에 해보려고 개원했어요. 공직할 때 저거 받아보고 싶은데 막 내가 할 수는 없고, 또 돈 내고 가끔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좀 마음대로 막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개원한 것도 있는데, 주사 시술 같은 거는 제가 일단 좋아야지 저희 병원에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뭐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제가 다 받아본 애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강의한 것들 다 받아봤죠. 그러면 이제 그 시술들의 공통점이 이제 최근에 또 엄청 핫하기도 하잖아요. 핫한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필러가 제일 거의 많이 쓰이거든요. 필러 중에서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건 우리 진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진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앤데, 그게 히알루론산 필러였다면 또 히알루론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히알루론산 옆에는 또 콜라겐들이 있어요. 엘라스틴도 있어요. 근데 그 콜라겐만 또 뽑아서 필러를 만든 게 돼지에서 뽑아가지고 돼지 콜라겐 필러가 있어요. 그런 게 레티땡이라나 벨라땡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콜라겐 필러인 거고, 우리가 원래 잘 알고 있던 건 히알루론산 필러인 거고, 리투어 같은 거는 뭐냐면 왜 그것만 쓰니? 다 쓰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히알루론산, 콜라겐, 멜라스틴 뭐 기타 등등등등 해가지고 남의 사람 피부에서 거기서 필요 없는 면역물질이나 그 사람 셀 같은 거, 찌꺼기 같은 것만 싹 걸러내고 그 피부 성분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넣어주자.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약간 종합 세트? 그래서 좀 더 빠른 효과를 내는 거고, 우리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하든 콜라겐을 넣어주든 얘네들을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중에 일부는 콜라겐 생성이에요. 그런 애들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걔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섬유아세포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자극이 돼서 이걸 만드는 건데, 얘를 자극을 시킬 거냐 아니면 그냥 다 만들어서 갖다 넣어줘 버릴 거냐, 약간 그 차이라서. 만들어서 넣어주니까 어때요? 배고플 때 상 다 차려서 주는 거예요. 요리 재료를 주는 게 아니라 좀 빠르죠, 효과가. 그래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사실은 이제 남의 살에서 떼어온다, 인체 조직이다라는 것 때문에도 사실은 호불호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막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장기 이식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진피 이식 개념이거든요. 피부를 이식하는 거라서 사실 그런 식으로 써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좀 되게 귀한 재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빨리 좋아지면서 종합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슈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좋은 점으로 이슈 한번, 나쁜 점으로 이슈 한번 이렇게 빵빵빵 했던 것 같아요. 그 리투어 제가 막 찾아보니까 간혹 일부 병원에서는 원가 절감을 좀 목적으로 수화할 때 막 일부만 뭐 다른 신지 옮겨서 막 시술하는 경우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눠 쓰는 거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리투어는 가루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가루가 되게 압착돼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할 때도 그거를 이렇게 살짝 빼서 탈탈탈 흔들어가지고 막 걔를 좀 가루를 이렇게 좀 뽀셔놓고 거기다 물을 넣어야지 잘 소화가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눈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수화를 다 시켜놓고 나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파우더를 나눈다? 이거는 좀 애매한 게 그 파우더 양을 뭐 그램을 재서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좀 나누기 그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아마 나눈다는 거는 수화를 다 시킨 거를 나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살이었던 애잖아요. 걔를 수화를 시키고 일부 쓰고 일부 보관을 한다. 근데 이때 얘는 되게 어떤 세균의 배지라든지 감염의 소스가 되기가 되게 쉬워져요. 우리가 몸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그 감염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고 나면 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소분해서 쓰는 거, 뭐 나눠서 쓰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일회용 의료기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원칙상 지켜서 하시는 게 안전하긴 하죠. 이거는 그러면 원래는 미리 이렇게 해놓나요? 아니면 이렇게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환자가 아니에요. 리투어는 그냥 바로 소화가 돼요. 그래서 뭐 하루 전에 해놓고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바로 소화해서 쓰는 거. 그러면 리투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그럼 레스노베 같은 경우에 특징 같은 게 좀 어떤 게 있나요? 요즘은 진짜 약간 자연 재료, 내 몸에 되게 생체 적합성이 굉장히 높은 재료, 그러면서 내 몸에 남지 않고 깨끗하게 잘 사라질 수 있는 재료,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필러밖에 없었으니까 필러 하다가 필러 싫어요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너의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주베땡 같은 걸 써볼래? 했더니 그게 또 막 이렇게 시장이 커졌다가 다시 또 걔네들이 약간 사그라지면서 저는 내 몸에 안 남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되게 약간 이제 좀 움트는 재료? 얘네도 지금 필러로도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화장품이고 그거를 이제 피부 안에다가 우리가 침투시키는 정도로 쓰고 있는데 그 재료 자체가 굉장히 생체 적합성이 높고 안전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자체가 항균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여드름 환자라든지 이런 친구들 발라주면은 균도 좀 빨리 죽으면서 항염 효과가 커서 이런저런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안전한 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러웨이브는 좀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필러웨이브는 히알루론산인데,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필러하고는 좀 다르게 필러는 본드로 꽁꽁 묶어서 넣는 거라면 얘는 본드를 정말 허가사항 때문에 이만큼 넣는 둥 마는 둥 들어가 있는 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와 다르게 어쨌든 고분자와 저분자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예 풀어져 있는 프리 타입이랑 묶여 있는 타입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특징이 되게 좋거든요. 일단은 풀어져 있는 애들은 들어와서 항염, 항산화 뭐 이런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즉각적으로 피부가 좀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물광으로 쓰는 그런 주사도 비슷한데 얘네들은 짧잖아요. 얘는 묶여있는 폼도 있고 큰 분자도 있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생각보다 오래 가요. 그 효과가 계속 지속돼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면서 그 고분자가 남아있으니까 그로 인한 볼륨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필러스러운 볼륨이 있으면서 피부가 같이 좋아지는 스킨 부스터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술들과 좀 같이 받으면은 시너지가 팡 터질 것 같은 그런 시술들이 좀 있나요? 무조건 보톡스 같은 건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는 EBD라고 해서 고주파 시술 같은 거 좋아하는데, 고주파 레이저 같은 거 같이 쏴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더 커런트가 잘 흐르게 되면서 고주파 에너지 전달이 더 잘 되기도 하고요. 이런 걸 꾸준히 받았던 환자들은 진피층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고주파 시술을 했을 때도 효과를 남들보다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보톡스랑 고주파는 꼭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이제 이 시술을 좀 앞둔 사람들이 부작용이나 뭐 주의사항 좀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통증이 있어요. 전혀 안 아프진 않아요. 근데 다른 막 많이 아픈 리주땡 같은 주사보다는 그래도 좀 덜 아프기는 하고, 그리고 시술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바늘로 찌를 거냐, 캐뉼라로 할 거냐, 어느 부위에다가 깔 거냐. 그래서 시술 전에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같이 디자인을 한 다음에 좀 경험이 많은 분한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또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중에 정말 스킨 부스터가 많아요. 저희 병원에 있는 것도 되게 많은 종류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어떤 환자한테 어떤 거를 추천을 하게 될지 고민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갈지가 같이 정해지죠. 이게 환자의 어떤 니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이걸 해야 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떤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한번 저도 한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동안 큐레이터 소블리였습니다.